자,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세 번째 세션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앞서 소개한 핀테크 관련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 핀테크 스타트업 중에 이미 이 회사들은 핀테크 영역에서 파괴적 혁신, 기업으로 이미 우뚝 섰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평가를 받다가도 나중에 또 비즈니스가 안 돼서 회사가 뭐 쫄딱 망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일정한 수준의 고성장을 위한 반열에 올랐다라고 평가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과 이제 미국의 벤처와 관련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67개 정도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한두 업체가 줄어들지도 모르겠네요. 앞서 제가 강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쨌든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테크 분야의 파괴적 혁신 기업으로 확고하게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 회사 중에 첫 번째 회사는 미국의 대출 관련 서비스 회사인 소파이라는 회사입니다. 원래 회사 정식 명칭은 소셜 파이낸스라고 하고요. 소셜 파이낸스의 앞에 소셜의 SO와 파이낸스의 FI를 붙여서 소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 회사고요. 원래 이 회사는 2011년도 스탠포드를 졸업한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던 그 벤처 기업가들이 스탠포드 학생들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그냥 개인적 차원으로 학자금 대출을 좀 도와주다가 학생들 반응이 좋아서 아예 법인을 설립해서 미국의 100대 상위 100대 대학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박을 터뜨린 회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교 졸업생들이 그 학교에 펀드를 마련해 주고 그 펀드는 그 학교 학생들한테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그 졸업자 돈을 펀딩해 준 선배들하고 또 멘토 멘티 관계로 자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은행 이자 수준의 이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는데 미국은 알다시피 지금 경기가 워낙 화랑이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 상위 100대 대학이면 취업도 잘 되고 하니까 이게 돈을 투자해 준 졸업생들 입장에서도 이자 수입이 쏠쏠하고요. 학생들은 당연히 뭐 원금 이자를 못 갚는 디폴트 같은 것도 안 생기고 해서 확고하게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금을 대주는 선배와 학자금 대출을 받는 수요자인 학생들이 이 소파이의 고객들이니까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얘네들이 여기 장표에 나온 것처럼 개인 대출, 모기지론 대출, 웰스 매니지먼트 쪽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대합니다. 확대하면서 이 기존 고객들이 새로운 커스터머로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얘네가 얼마나 성장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대박을 칠 것이라고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소파이가 주목받는 이유는 원래 얘네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딱 한 가지 영역으로 시작한 언번들링 핀테크의 대표적 회사였습니다. 앞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번들링이란 것은 종합 서비스가 아니라 특화된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걸 우리가 언번들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번들링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얘네는 다시 언번들링 학자금 대출로 시작해서 모기지 대출, 개인 대출, 웰스 매니지먼트를 확대하면서 리번들링, 다시 번들링하는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언번들링에서 리번들링으로 확대하는 핀테크 기업이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죠? 예, 바로 토스입니다. 토스가 계좌이체나 이런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결국은 토스 증권, 지금은 토스 뱅크까지 만들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 CEO인 안토니 노토라는 CEO가 한 얘기가 The goal is for SoFi to become the central financial hub for members to manage and grow their money. 소파이가 이 소파이에 가입된 멤버들, 고객이죠. 이 커스터머들에게 자신들의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려나갈 수 있는 중앙 금융 허브 역할을 하도록 소파이를 변신시켜 나가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그런 비전이 설득력이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회사는 클라나라는 스웨덴 회사입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편결제 관련된 회사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BNPL, Buy Now, Pay Later, 즉 온라인에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정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라나 버튼만 누르면 나는 내 우편번호만 제공하고 이메일만 제공하는데 자동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건 값을 클라나가 대신 전자상거래 회사에 주고 저는 14일 이내에 클라나에게 그 물건 값을 나중에 입금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좀 속된 말로 지름신을 부르는 간편결제 회사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용카드가 없고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즉시 구매할 수 있고 나는 14일 이내에 물건값을 갚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메일과 우편번호만 입력한 후 물건을 구매하면 클라나가 대신 이커머스 사이트에 입금을 해주고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클라나의 물건 대금을 입금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 서비스가 나왔을 때 다른 나라에서 기자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놓고 14일 이내에 돈을 입금 안 하고 소비자가 물건값을 떼먹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물건값을 14일 이내에 입금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이 완전 최저로 하락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신용사회에서 신용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이 물건값을 안 내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다 알아서 다 착착착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유럽 쪽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클라나가 주목받는 이유는 일단 이렇습니다. 작동되는 방식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제 버튼에서 클라나 페이먼트 버튼을 딱 누르면 체크아웃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없이 우편번호와 이메일만 입력하고 자동 결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클라나가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제 대신 물건값을 입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클라나가 저한테 이제 14일 내에 돈을 입금하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그럼 저는 14일 이내에 이걸 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한국처럼 신용카드가 너무 많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신용카드 보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얘네가 중국의 알리바바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이 또 지분을 투자하면서 또 그 당시 2020년 초에 외신에서 엄청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고요. 설립 이후 매년 흑자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첫 연간 적자를 딱 한 번 기록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같은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유럽에서도 다른 나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 첫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죠. 현재 전 세계 지금 숫자가 좀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20만 개 브랜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8,500만 사용자, 지금은 거의 한 1억 가까이 확보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 1, 2년 전에 진출했는데 6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는데 현재 매 7분마다 새로운 판매 회사가 추가로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쿠팡이나 G마켓, 11번문 같은 그런 대형 그 오픈마켓 말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있잖아요.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나이키, 뭐 이케아 이런 회사들이 얘네 클라나하고 제휴해서 자기네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기능에 클라나 페이먼트 버튼을 제휴해서 달아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매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당연히 사업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클라나가 이제 이 BNPL, Buy Now Pay Later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라면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류의 지름신을 부르는 회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 이 지름신 핀테크의 가장 큰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2012년에 설립된 Affirm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대표 BNPL 스타트업이고요. 이 회사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맥스 레브친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해서 또 관심을 많이 모았고요. 손쉽게 구매하고 몇 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회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할부 구매 여부에 대한 승인을 즉시 결정해주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완납을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분할 상환하는 할부 구매 여부를 얘네가 그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판매처에서는 할부 구매 정책이 없더라도. 그래서 참 얘네가 대신 그 온라인 사이트에 돈을 입금해주고 얘네가 이자가 포함된 할부 금액을 받아서 수익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어펌 론이라는 코드를 승인 코드를 받아서 가져가면 월마트에서 나 어펌 코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정보가 없더라도 월마트에서 할부 구매로 물건을 저한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4천여 개 브랜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펌의 작동 방식은 이런 겁니다. Fill your cart. 카트에 물건을 딱 채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블루 솔로 체어 1인용 소파를 딱 채우는데 $450짜리예요. 근데 어펌을 통해서 하면은 자세히 안 보는데 하여튼에 뭐 몇 개월 동안 월 $75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뒤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쉬핑 어드레스, 배송지를 입력하고 페이먼트 메소드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어펌을 딱 선택하면 이렇게 어펌 가격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6개월 동안은 월 78.38달러를 내고 그러면 이자가 연평균 이자가 15%니까 이자를 누적해서 6개월 동안 22.68달러를 내는 겁니다. 12개월 동안 낼 경우에 월 40.68달러를 내고 전체 12개월 동안 누적 이자를 저는 38.16달러 약 4만 원 정도 내는 거죠. 그러면 18개월 할부를 할 경우에 월 28.07달러를 내면 되고 이자는 18개월, 1년 6개월 누적해서 55.32달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2에서 choose how to pay 어떤 방식으로 결제할 건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텝 3에서 make each monthly payment 그 다음에 이제 월별 방식으로 이제 돈을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펌 앱에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펌을 통해서 할부 구매한 것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이번 달 전체 내야 될 할부액이 지금 이 사용자 같은 경우 이번 달 어펌에 내야 될 금액이 1429.73달러 약 16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어펌이 주목받는 이유는 얘네가 이제 여기 나오는 펠로톤은 이제 가정용 헬스 기구를 공급하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되게 유명한
세계 최고의 가정용 러닝머신 같은 거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펠로톤 같은 거 저것도 살려면 몇백만 원 하니까 러닝머신이나 자전거 같은 거를 헬스용 자전거 같은 거를 이렇게 할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 회사들이 업펌하고 제휴해서 이자율 0%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신용카드로 해서 할부 구매를 18개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펠로톤이나 미러, 스와치, 시계나 퍼플 같은 거를 살 때 다 고가 제품들이니까 얘네 업펌을 통해서 이자율 0%로 하면 당연히 이 펠로톤, 미러 같은 회사는 판매량이 늘어날 거고 우리 같은 소비자, 미국에 있는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좀 더 손쉽게 무이자로 장기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BNPL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다른 개념으로서는 포스 렌더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포스 렌더는 판매 시점 단말기 있잖아요. 포스 단말기. 단말기에서 렌딩,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로 포스 렌더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포스 렌더 중에 월 평균 페이먼트가 가장 높은 회사. 그래서 클라나를 제치고 클라나가 월 평균 소비자들의 그 고객들의 월 평균 페이먼트가 5만 54달러, 약 6만 원 정도 하면 얘네는 월 평균 페이먼트가 97달러, 10만 원이 넘네요. 그만큼 알짜배기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서비스가 미국에서 각광을 받냐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18세부터 29세의 젊은 애들 중에 67%는 크레딧 카드가 없답니다. 한국은 제 딸하고 아들하고 27, 25인데 직장 다니는 제 딸이나 대학교 4학년 이제 복학하는 제 아들이나 다들 신용카드 한두 장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우리 요 또래의 밀레니얼들은 67%가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지름신을 내리는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스 렌더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미국의 포스 파이낸싱, 그러니까 BNPL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장이 2015년에서 18년, 2021년까지 예상치를 보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0월에 에버리지 페이먼트, BNPL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 회사들의 고객들의 평균 페이먼트 가격이 아까 업펌이 97달러라고 했잖아요. 월. 클라나가 54달러. 그 다음에 쿼드페이, 애프터페이, 시즐 같은 회사들이 시즐은 거의 한 25달러밖에 안 하네요.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핀테크 파기적 신기업은 디지털 뱅킹, 모바일 뱅킹 회사인 인터넷 뱅킹 회사인 차임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앞으로 대박을 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미국은 은행 계좌 만들 때도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좌에 또 돈이 얼마 없으면은 계좌 유지비를 또 수수료를 뗍니다. 근데 얘는 무료 계정을 만들어 준다는 것. 내가 은행 계좌 만드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것. 이게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료 초과 인출. 초과 인출은 뭐냐면 내 계좌에 500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600불이 필요해요. 그러면 초과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100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걸 초과 인출이라고 하는데 미국 은행들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저 초과 인출을 해서 이자 수입을 받습니다. 약간은 센 이자인데 그 이자 수입이 미국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네는 무료 초과 인출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약정이 돼 있어야겠죠. 나는 월 초과 인출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약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급여 조기 입금은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 회사에서 25일 날 월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 달 월급이 300만 원이 25일 날 들어오는데 만약에 오늘이 23일인데 한
21일인데 한 4일 전인데 100만 원, 2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얘네한테 신청하면은 얘네는 그 고객이 회사로부터 매월 25일 날 300만 원 월급이 꽂힌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전에 300만 원을 얘네 통장 계좌로 먼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내가 미리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Banking Made Awesome, 뱅킹을 아주 환상적으로 만들어줬다라는 진의 자화자찬처럼 No hidden fee, no surprise, 숨겨진 뭐 수수료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거의 무료 서비스를 한다는 거. 그 때문에 미국엔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아는 웰즈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뭐 100년 이상 된 대형 은행들 말고 조금만 인터넷 스타트업 은행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회사가 이 차임이라는 회사입니다. 차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얘네가 뱅킹 라이센스가 없어요. 은행업 허가가 없습니다. 근데 뱅크오브뱅크라는 은행하고 협력해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계정계 시스템을 뱅크오브뱅크하고 협력해서 얘네가 업무 처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 화면에만 차임이라고 찍혀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2018년 100만 명인데 2020년이 800만 명으로 약 2년 만에 8배 정도 성장하고 모바일 뱅킹의 앱의 monthly active user가 유저가 약 60%, 어마어마한 거죠. 가입자 중에 계좌 개설한 사람 중에 60% 이상이 월 한 번 이상 충성도 높게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미국의 가정당 한 가구당 불필요한 은행 관련 수수료를 연간 329달러, 약 40만 원을 부담한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얘네는 이 4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2020년 4월에 모바일 앱 MAU를 보면 차임이 58.67%로 압도적인 1위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그 다음에 바로 머니라이언, 뭐 N26, 심플, 레볼루트, 몬조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58.6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핀테크 영역 중에 지금까지는 뱅킹 영역이 주로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인슈어테크, 보험 영역에서 주목받는 회사 두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레모네이드는 현재 나스닥인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죠. 인슈어테크, 보험 핀테크 분야에서 아주 대표적인 회사로 한국의 언론들이나 국내에서 저처럼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강의하는 유튜버 분들이 정말 많이 소개하고 특히 요즘 미국 주식 관련된 유튜버들도 정말 많이 소개한 그런 회사입니다. 얘네는 손해보험 회사예요. 집주인과 세입자를 위한 손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통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 계약 체결하는데 보통 한 1, 2주가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10평짜리인지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이거를 다 와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보험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딱딱 몇 개만 입력하면 즉시 가입이 됩니다. 보험료도 싸고. 그러니까 안 들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보험 가입자가 집에 물건을 도둑맞거나 집에 뭐 하자가 생기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바일 앱으로 딱 신청하면은 즉시 내 통장에 돈이 꽂힙니다. 보험금이. 이게 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7월 뉴욕 증시에 첫날 상장됐을 첫날 주가가 무려 139%나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엄청 높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레모네이드가 왜 이렇게 엄청난 주목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초단시간에 정말 몇 초 만에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금 지급도 3분 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형 보험사의 집주인의 그런 집 상해 보험이나 집 손실 보험이나 세입자들의 그런 집 손실 보험을 드는 사람들은 보험 갱신할 때 이 회사로 100% 옮겨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입자 렌터들은 월 $5 정도 내고요. 집 주인은 방 한 칸당 월 $25.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펫 헬스 인슈어런스를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출시했는데 월 $12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5부터 $25부터 $12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실제 가격은 그 집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좀 다르고요. 얘네가 정말 또 대단한 게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 때 보험 가입자가 내 보험금을 이 회사가 관리하다가 돈이 나중에 보험금으로 다 안 나가고 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 회계연도 끝날 때 사고가 별로 안 나서. 그러면 이 회사가 그 돈을, 한국의 보험회사는 그렇게 돈이 나오면 자기 다 수입으로 다 잡히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 돈을 다 사회 그 보험 가입자가 지정한 곳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장표에서 행동경제학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뭔 말인가 했을 건데, 사람이 보험을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사기 보험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어느 사회나 꽤 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엄청난 마이너스를 입을 수밖에 없죠. 사기 보험금을 지급하면. 근데 얘네 같은 경우 보험 가입자들이 사기 보험금, 그러니까 자기가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보험금을 덜 가져오면 그 남아있는 돈이 1년 후에 내가 원하는 사회단체, 사회기부단체, 사회적인 약자단체 기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보험 사기를 안 하고 보험금을 알뜰하게 쓰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슈어테크 회사는 이것도 미국 회사예요. 자동차 보험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최근에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대학 동기가 자동차 보험을 바꾼다고 해서 제가 이 회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는 제 친구도 이 회사를 처음 들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는 모바일 퍼스트 자동차 보험입니다. 근데 얘는 앱을 가입한 다음에 앱으로 가입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몇 주 정도 테스트 드라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보험 견적이 나와요. 한국은 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이와 자동차 운전 경력, 무사고 경력을 따집니다. 근데 얘네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처음에 기본 약정을 해요. 그 다음에 얘네 장비를 앱을 이용해서 키고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얘네가 다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급가속을 자주 하네? 이 사람은 고속도로 다닐 때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제한 속도인 60마일, 100km를 넘어서 130, 40을 달리고 카메라 있을 때만 속도를 줄이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급정거를 하거나 급가속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 습관이 보험료 산정에 약 35%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안전 운전자는 저처럼 깔끔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최대 52%의 보험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거나 뭐 미국에 연수를 가거나 하면서 갑자기 미국에 가면은 자동차 보험 들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보험료도 비싸고. 그때 이런 루트 인슈어런스에 가입하면 본인이 운전만 편하게 잘하고 규정만 잘 지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엄청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네가 주목받는 이유는 보험료 산출 시 확연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저렴한 보험료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운전자, 그리고 신용이 없는 사람, 미국에 신용이 없는 사람은 신용카드 만들기도 힘들거든요. 그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은 신용평가 정보가 없잖아요. 그때 루트 인슈어런스는 그 사람의 운전 습관만 보고서 저렴한 보험료를 매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포르쉐 같은 거 몰면서 까짓 거 딱지 끊더라도 막 달리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속 운전을 자주 하거나 뭐 급가속을 하거나 이렇게 막 급정거를 하고 이러면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매기는 그런 회사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최근에 이민 간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에요. 근데 다들 뭐라고 썼냐면 이 루트 인슈어런스를 발견하고서 너무 고마웠다고, 저렴한 비용으로 즉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특히 이 사람은 운전 습관이 좋아서인지 루트 인슈어런스에서 부분 환불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당신 보험료 월 얼마 내기로 했는데 얼마 돌려주겠다고, 운전을 너무 깔끔하게 하니까. 우리 사회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사고가 나면 go to the app, 앱으로 가서 take a picture, 사고 부위 사진 찍어서 send 누르면 사고 처리가 됩니다. 한국은 자동차, 저도 뭐 사고 한두 번 났을 때 보험회사 담당자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곳까지. 그럼 그게 고속도로거나 차가 막히는 곳이면 오는데 시간 엄청 걸립니다.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면 인공지능으로 다 처리해서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이 얘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핀테크 영역 중에 아까 앞서 10가지 핀테크 영역 중에 웰스 매니지먼트가 있었잖아요. 그 웰스 매니지먼트 쪽에서 인베스트먼트 영역이 있어요. 투자 영역. 그런 증권 투자 앱입니다. 근데 완전 지금 미국에서 초울트라 대박을 치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2013년에 얘네가 나왔을 때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는 정책 때문에 뭐 여유 자금이 많지 않고 그냥 몇십만 원, 돈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려는 젊은 층들이 대거 가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십만 원, 돈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기존 앱으로 하려면 거래 수수료 같은 거 좀 내다 보면 돈 금방 사라지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빈후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거래 수수료가 무료고 계좌 유지를 위한 현금 잔고 기준이 없습니다. 미국은 증권 계좌에는 현금 잔고가 일정 수준이 없으면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얘네가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 이것도 많이 가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입한 사람들과 얘네가 또 그 대출을 해주거든요. 주식 투자하려는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있는 거죠. 모든 뭐 증권회사들은 다 그렇게 돈을 대출해줘서 이자 수입을 또 받는 것도 걔네 수익원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2020년 1000만 명 사용자를 신규 유치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작년이 아주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자는 현재는 한 2,500만 명 넘어갔겠네요. 그리고 나스닥에는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고요. 자,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시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을 설명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핀테크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했고, 마지막 이번 세션,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핀테크 분야에 주목받는 파괴적 혁신 기업
대표적 회사 7군데, 사실 더 많습니다만 그 중에 7군데 중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회사만 몇 개 추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장시간 강의 들으신다고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스마트 공장 주제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